반갑습니다. 장정용우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상승해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흐름 자체가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오늘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이. 여기서 무너지고 또 해외 증시 무너지고 이러면 또 흐름 자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영락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지수를 떠받치는,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다. 지금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쉽게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 때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근데 뭐 각도로 봤을 때는 사실 이랬던 각도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는데 섣불리 덤벼가지고 나중에 깨지면 그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되면 보통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30%가 될 텐데, 들어가서 손절하면 되지. 뭐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제가 경험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각도로 상승해서 이렇게 버티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내린다 이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걸 하려고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모르면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그게 이제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르니까 뭐 알만 할 때까지는 투자를 쉬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 동안 계속 올라서 손가락만 빨면 어떡하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모르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게 위기 때마다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내 종목 오르지도 않고 지수만 오르니까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고 해소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 숫자는 많겠지만 어쨌든 뭐 한 100만 명, 뭐 SK하이닉스가 한 10만 명, LG화학도 그 정도, 뭐 네이버도 그 정도, 뭐 이게 중복되는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의미 있게 오른 종목들 추려낸다 하더라도 한 150만 명? 5명 중에 1명입니다. 오늘 상승을 그나마 누렸다라고 한다면. 근데 SDI 주주 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 현대모비스 빼고 삼성물산 빼고 여기다가 뭐 그동안 SK텔레콤은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LG, KB금융 이런 애들도 거의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조정받았고, 이런 애들 빼면 실제로 한 100만? 삼성전자도 9만원에서 며칠 동안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1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중에서도 1.6, 1.5 이거는 뭐 별로 뭐 와닿지도 않는 상승이니까 이 정도는 요거 빼고 나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한 5% 정도, 전체 투자자의 5% 정도만 오늘 시장을 누렸다. 그럼 내가 평범한 95%냐 아니면 특별한 5%냐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평범한 95고, 지수가 올라가도
재미없네.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잘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좋을수록 순환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장이 이렇게 좋을 때 뭐 중소형주 올려먹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시장이 안 좋으면 또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당장 내게 안 오른다 하더라도 이 인생사 세용지마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 코스피가 2400부터 해가지고 11월 달부터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2300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300이니까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러면 내 종목이 최소 뭐 한 4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저는 애석하게도 이 기간 동안 거의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게 찍힌 수익이 아니라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영신금속 뭐 그 전에 다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오를 동안에 한 40% 수익 나야 정상인데 손가락만 빨고 있다. 진짜 개 못하네. 뭐 이런 말 들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팔고 지금 신나게 오르는 대형주로 못 갈아탑니다, 여러분들. 심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못 갈아타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제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나중에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결국 순환매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먼저 올라간 종목이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갈 때 뒤에 이렇게 수익률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다리던 사람들은 요걸 먹게 되는데, 그리고 종목을 잘 잡은 사람은 이걸 먹게 되고, 근데 중간에 내 것만 안 오르고 이것만 오르니까 미쳐버리겠다. 이거 팔고 여기로 갈아탄 사람들은 요 고통 받는 동안에 보유 종목이 날아가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이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인내심을 소진하는 그런 스스로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수가 이렇게 별로 오르지 않았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또 지수가 올랐을 때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일관성 있게 하면 또 제가 지수가 안 오르는데 수익이 날 어떤 상황이 될 것이고, 돌고 도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안 되겠다, 일단 주식 삼성전자에 다 박아야지 이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돈이 다 묶여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뭘 하지는 못한다. 기회라는 거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주식 투자 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기회를 위해서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안 올라간 종목이 더 많다. 앞으로 발바닥부터 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시장이 좋으니까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또 맞는 인식이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천선을 보나 생각했는데 아쉽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하고 비례해가지고 저는 다시 5%가 넘어갔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그냥 수익일 때 한번 정리할 걸,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잘 갈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못 갈 거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이게 이제 다시 시세를 내기는 어려운 흐름이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제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다녀온 것도 어쨌든 빠르게 해가지고, 요런,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반해서 투자를 했다면 사실 이런 자리들, 확실한 자리니까 반등에서는
여기서는 한번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21선에서 한번 다시 재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제가 다음 주식 공부에서 다룰 수량 늘리기하고 관련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실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니까 이거 코스닥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불안하게. 뭐 코스닥 날아가면 나머지 종목도 코스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1천선 돌파하고 나면 또 언론 보도 비중이 높아질 거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47조가 코스피에 들어갔고 16조가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하고 합쳐가지고 별 재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코스피는 조금 재미를 받고 그래서 당분간 코스피지만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 바뀌고 나서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을 때 요 자금까지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코스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바닥부터 사서 잘 기다리면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을 놓고 보더라도 변동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놓고 보는데 삼성생명을 3만원대 사서 7만원대 팔았으면 100%입니다. 다시 6만원에 사가지고 갖고 9만원까지 만약에 갔다고 치고 간다고 해도 50%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발바닥이 무릎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사서 못 갖고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들 항상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 올라? 반응이 없는데 하다가 반응이 나오면 그때서야 아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21선 설명할 때 그 21선 주식 공부 21선 관련해서 언급해 드릴 때 이 크랙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1차 상승하고 횡보하고 2차 상승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뭐 재료도 괜찮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작업을 한다. 다만 저는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 편하게 못 갖고 가니까 실제 공략을 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에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한번 또 이런 정도의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뭔가 이거 생각했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그리고 이원 컴포텍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심지어 샀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없으니까 밤새 안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요것도 좀 잘 갔습니다. 요 선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래량도 좀 붙었고 그래서 요런 거 아쉽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거 보고 아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인 거고 아쉬운 건 당연한데 아쉽다고 끝내야지 이 끝없는 후회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인내력 소진하고 다음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매매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틈만 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털어버리시는 게 좋다. 다만 그 터는 것도 요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공략을 못해서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을 못 봤다라는 부분의 후회 손절을 해가지고 큰 손실을 봤을 때 후회는 달라야 됩니다. 이런 거는 빨리 털어버리면 되고 요거는 빨리 털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매매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복귀를 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곰의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그렇게 담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어쨌든 후회를 하지 말고 또 아쉬움과 후회하는 건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 나가는 것부터가 투자의 또 과정이니까. 네, 그러면 댓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할까 생각 중입니다. 손절할까 생각 중이면 손절하시면 되지. 이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국전력을 올려드렸을 때 며칠 동안 주가가 나쁘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길게 보자고 워낙 강세 수혜가 있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하락한다고 손절 고민하시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예 투자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근데 저는 장기로 보고 하는 건데, 나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단타가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단타로 들어갔는데, 나 장기 투자 장기로 좋게 보니까 계속 갖고 가세요. 손절 그때 할 걸.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투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 네, 감사합니다.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수익 내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최고점에서 판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주가가 최고점일 때, 최저점일 때 사서 최고점일 때 파는 확률 0.00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 이겁니다. 고가를 보면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 여기서 어떻게 팔아? 여기서 어떻게 팔아? 하다가 이렇게 다 까먹는 거고, 여기서 못 사는 것도 여기서도 못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회를 할 대상이 아닌 게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최고점 매도? 현대글로비스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보자면, 현대글로비스 지금이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최고가입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파신 분이 계시다면 만족스럽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며칠 있다가 훨씬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왜 팔았을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최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최고점에서 설사 팔았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다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팔고 이렇게 할 걸,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생각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1년 안에 부자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후회를 하실 때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산다는 것은 나한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서 생각을 하시면 요 매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 보고 매도하면 무조건 잘한 겁니다. 잘하신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해 나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모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장에는 뭐 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시장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미쳐 있는데 나 혼자 제정신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누구는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가치가 어쩌고 다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뭐 정상적인 투자가 될 거지만,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오르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예쁜데 사는 사람도 있고, 차가 예쁜데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같은 거는 아예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어떤 현상으로 보고 계속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당한 답을 찾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미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석을 하려고 들면 결국은 주식 투자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차트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한다. 네, 맞는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 저는 제가 제일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잘 대응하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지표도 바꿔보고 과거 흐름들을 돌려보면서 한번 자신만의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나만의 지표를 만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 뭐 복잡한 거 싫고 지표 딱 설정해가지고 딱 맞는 거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반영이 된 건데,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단기 흐름에서 우연적인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기준을 잡는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서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든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혼동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롯데,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예. 서울 계시는 분이 제가 사는 동네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사권이라는 것도 어쨌든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상식적으로 좀 지나치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내는데 집중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에게도 어쨌든 좋은 직장을 제공을 하니까 롯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선거하고 코스피하고, 코스피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써가지고 올리려고 해도 외국인이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정부가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외국인이 사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코스피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코스닥하고는 조금 큽니다. 코스닥은 90%가 개인이니까. 그래서 선거하고 코스피 지수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질문이 많으면 혼란이 오는데. 이거는 뭐 2022년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2022년이 세금이 없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기가 이번에는 뭐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년 좋으면 1년 쉬고 1년이 좋고 1년 좋고 나쁘고 1년 좋고 나쁘고 이렇게 코스피의 큰 주기가 1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할 수 없지만 별로 탐탁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유동성이 다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올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환율의 어떤 영향도 클 것이고 유동성이 돌면서 또 확대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SK 렌터카 그러니까 이게 렌터카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전에만 해도 앞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판매가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평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공유 경제 큰일 날 소리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판매가 안 될 거고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게 코로나19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렌터카도 좀 한계가 있다. 이전에는 성장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뭐 렌터카가 이제 장기 렌터도 있으니까 꼭 뭐 영향을 완전하게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뭔가 차량 빌려서 탄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일단 보면 근데 요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오긴 했는데 매물도 많고 요런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서 매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매집형인데 매집형 패턴에서 3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당연히 예의상 조정을 받을 거고 재차 돌파하는 것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2차 상승이 이 주기가 길 땐 대부분 나오니까 그래서 뭐 18,0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물이 13,000원대까지도 두텁고 14,000원대도 두터우니까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 이후로는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떤 수치화 계량화 해가지고 뭐 간다 안 간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가는 거고 나쁘면 못 가는 거고 네. 뭐 호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온 컴포텍은 예. 리픽싱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보라는 회사의 전환 사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픽싱이 9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주가가 내려서 리픽싱이 되고 나면 이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리픽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었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시장 좋을 때는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이런 인식이 됩니다. 돈 넣은 쪽에서 알아서 뭐 올리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SK. 예. 제가 댓글을 지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아닌 댓글은 지우지만 그 광고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말고는 지우는 거 없으니까 예, 제가 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제가 삭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예, 에코프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종목은 싸게 사야 됩니다.
네. 삼성생명은 뭐 천천히 뭘 타시다 보면 해결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가 뭐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주가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아이고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올려드린 날짜가 종목 분석에 한국전력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한국전력을 12월 14일에 올려드렸습니다. 12월 14일. 그러면 뭐 딱히 뭐가 변할 게 없는데 네, 하필 뭐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가격은 괜찮았고 지금도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밑으로 가서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뭐 딱히 언급도 안 했는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좀 높이 사서 가격이 높아서 불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려드리는 시점에서 가격하고 큰 차이가 남다면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통신주도 뭐 나중에는 관심을 받을 겁니다. 만년 외면 받는 종목은 없으니까. 네, 세트랙 I, 에코프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두 종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그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부터 살펴보면 이마트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살펴보는 게 트레이더스가 어떤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하나가 이제 저 대구에 있는 트레이더스고 또 하나가 부산 명지에 있는 트레이더스를 가봤는데 명지점은 거의 뭐 코스트코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이 대구점은 기존 이마트를 개조를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본 결과는 코스트코보다는 못하다. 하지만 회원제가 아니니까 그 장점이 다른 미흡한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가 뭐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내수주라서 안정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택배 가격이 인상이 되면 대형마트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가지고 뭐 당분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장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아마도 이게 참 제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싼 가격에 산다고 저한테 좋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대형주들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더 잘 대응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던져드리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벌써 한국전력에 대해서 두 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손절을 고민을 하고 있다. 또 하나가 관점이 바뀌지 않았냐.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당장 뭐 수익이 찍혔다가 본전이 됐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흐름 자체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료 연동제를 하는 걸로 작년 말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볼 부분은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국전력의 가격 매력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게 이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89년도에 3조 호황 끄트머리에 2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자, 지금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도 2만원대 중반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한국전력의 가치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주가만 안 올랐지. 한국전력의 순자산 가치가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리고 한국전력이 자산 재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뭐 시설물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하면 사실 PBR로 따지면 0.1밖에 안 되는, 예, 그런 존재고, 예, 그래서 뭐 또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받고 이런 건 있지만, 긴 관점에서 볼 때 나쁠 게 별로 없는, 지금 달라진 것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때 샀으면 손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 주가 상승할 때 쫓아간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벗어났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몰라요.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이라도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그냥 제 책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괜히 그냥 친절을 베푼다고 한마디 더 했다가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서 이거 언제 오르나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제가 올려드리는 그 시점 가격 부근에서 하는 거야 뭐 제가 처음에 가졌던 관점이니까 그런 건데, 그 외에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답은 못 해드립니다. 다만 제 투자는 어쨌든 가치 투자에 근접한 거기 때문에 요 가격 밑으로 내리면 당연히 뭐 사시는 건 좋은 거고, 뭐 거기에 부합하는 거지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제가 거기에 답을 해드리는 건 제 시간과 정신력을 같이 담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 뒤로 이 책임이 전부 저한테 돌아온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호의를 베푼 건데 그 책임까지 딸라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CJ제일제당. 예, CJ제일제당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니까 이제 오버슈팅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신고가 찍은 종목들 다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삼성전자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신고가가 62,800원이었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니까 96,800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니까 거의 50% 가까이 오르는데, 뭐 CJ제일제당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사도 되나요? 모릅니다. 몰라. 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거는. 예, 제가 올려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쭉 가져가셔서 오버슈팅까지 한번 먹는 거 도전해 보시는 걸로.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무조건 고 하면 독박습니다. 잘못하면. 예. 근데 스톱을 하면 찔끔찔끔 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점을 딴다든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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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따봤자 30점인데 무조건 고 하다가 10번 중에 독박 9번 쓰고 딱 한 번 터져가지고 뭐 쓰리고 피박 뭐 광박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00점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못 먹어도 고라는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CJ제일제당은 그 조건에 좀 부합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 네, 액트는 이제 이 거래가 터진 이후로 약 1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요 창구에서 작은 종목들은 창구에서 키움증권이 손절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매도를 보면 키움증권이 지금 9만 주, 6만 7천 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얘네도 언제 들어왔지? 보면 5만 주도 던진 적이 있고 했는데 12월 28일 이날이네. 이날 키움증권 창구를 쓰는 단타가 거의 59만 주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날 16만 주가 바로 손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3만 6천 주가 손절을 하고 그리고 뭐 물 타든지 뭐 2만 주 찔끔 샀다가 2만 주 팔았다가 3만 주, 2만 주 이렇게 하다가 또 1월 11일, 12일에 조금 샀다가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와서 세미콘이 최대 주주에서 없어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니까 손절하고 이쯤 되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더 나오면서 손절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28일까지 세미콘 라이트 주식을 가져간다는 쪽이 있는데 뭐 가져가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세미콘 라이트만 액트에서 없어져도 그러니까 세미콘 라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콘 라이트를 그렇게 시중에서 알고 있는 것 정도로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은 회사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오해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경영권이 다른 데 넘어갔다 해도 최대 주주가 세미콘 라이트인데 거기에 따른 할인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28일까지 해서 세미콘 라이트 주식이 정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한번 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해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작년 손실이야 정확하게 회계를 했다면 사실은 작년에 대부분 기업들이 손실이 많습니다. 찍어내서 재고 쌓아놓고 수익이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좋아질 거고 회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미콘 라이트 정리하고 이러면 전기차 관련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차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 세계형으로 갈 만한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차트가 좋습니다. 뭐 평가를 하자면 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